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와 함께 시작해 주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역시 반갑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지방과 충북 일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춥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지방에는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계속 오고 있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동해안 지방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최고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 피해가 예상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하고 비슷하겠고,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8도, 부산은 영상 1.7도, 그리고 광주가 영하 4.5도, 대구 영상 0.9도, 대전 영하 6.8도, 춘천은 영하 7.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가 0.09% 하락해서 12,229.29, 나스닥은 0.05%가 올랐네요. 2,790.45를 기록했습니다. 8일 연속 상승했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외신 전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테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바라크가 곧 사임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밤새 외신에서 돌았는데, 조금 아까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대국민 연설 전까지만 해도 무바라크 대통령이 곧 사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 소식에 이집트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인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시위대들이 밤새 자리를 뜨지 않고 환호하면서 퇴진 발표를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바라크 대통령은 일부 권력을 술레이만 부통령에게 넘기겠지만 9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개헌을 통해 정권 이양기를 가지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설이 끝난 뒤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던 시민들은 즉각적인 퇴임 거부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또 어떻게 발전이 될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다 그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밤새 계속해서 곧 퇴진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고요. 굉장히 신빙성 있게 나왔었는데 결국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쉽게 물러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세력이 젊고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들로 알려졌네요.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진 젊은이들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개 30년 전 무바라크 대통령이 된 시점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집트 최고의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이집트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반발하면서 보냈고요. 일부는 그 때문에 수차례 체포돼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정부 시위 초기에는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구글 임원, 와일 관임을 포함해 15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에 능한 만큼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시위 진압 경찰을 따돌리는가 하면 경찰의 시위에 관한 틀린 정보를 흘려서 혼선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실제 시위 과정에서는 진보 세력과 사회주의, 무슬림 형제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파나 이념적 배경을 가진 세력들이 연대를 구성했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을 빛내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엘리트 집단의 충성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될 경우 김정은을 용감한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가 도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 장치 실험을 실시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북한이 핵무기 생산 능력은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재래식 전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인 김정은도 앞으로 핵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중국은 좀 가뭄이 계속 심한데 밀 수확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세계 밀 가격이 또 폭등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주요 밀 생산지대인 산둥, 허베이, 허난성, 또 베이징시 등 화북 지역이 3, 4개월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인의 주식인 밀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밀 주산지의 경작지 중 42%가량이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봄까지 가뭄이 이어진다면 중국의 올해 밀 생산량은 예년보다 10%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밀 생산량이 10%가 감소하면 웬만한 국가의 연간 식량 소비량보다 많은 양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예. 중국의 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제 밀거래 가격도 벌써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지난 8일 3월분 밀 가격은 2008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위클릭스가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폭로를 준비 중이라고 하죠. 이건 전부터 크게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라는 주장도 나왔군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위킬릭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부 자료의 공개를 추진 중인 어산지가 자료에 뉴스가 될 만한 스캔들이 포함됐는지 확실하지 않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어산지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확보한 자료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 한두 곳을 무너지게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어산지는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한 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료의 내용이 난해해서 어산지가 혼자 힘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또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해봐야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이 한 해 1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예. 이게 없어지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져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예. 세원 투명화와 또 카드 사용이 많은 월급 생활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해서 1999년부터 도입됐던 그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동안 4차례 일몰이 도래했지만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요. 예.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올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내려질 전망입니다. 예. 물론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재 300만 원까지인 소득공제의 한도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는 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에서 150달러까지 급등하지 않는 한 일단 수면 아래로 좀 잠복하는 듯한 양상입니다. 예. 복지 재정이나 또 국책 사업 같은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정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세수 감면 조치는 좀 부담스러운 듯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얘기만 나왔다 지금 유야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예.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된 소식이 있죠. 네,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에 체결됐던 한미 FTA 재협상을 기억하시죠? 예. 그 협상에 따른 합의 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서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조문화해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FTA 협정문과 독립된 별개의 조약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한미 FTA를 이행하는 기준이 되는 조약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양국 모두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또 여론의 반발을 피해서 신속히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양국은 어제 한미 FTA 재협상 합의 내용을 조문한 3개의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는데요. 이로써 양국은 협상을 종료하고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습니다. 예. 어떤 절차일까요? 앞으로 이어질 것이? 이제 이번에 서명한 서한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 별개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됩니다. 예. 물론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 발효되지도 않은 FTA 협정문 내용이 수정됐는데 이번 협정문뿐 아니라 2007년 협정문도 다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처음부터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 서한을 기존 협정문과 병합하든 아니면 별도 조약으로 처리해서 독자적 비준 절차를 거치든 4월 임시국회 때까지는 새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의회 승인 과정이나 국내 여론에 따라서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FTA 자체가 지난 정부 하에서 추진될 때부터 워낙 시민단체나 학계의 반발이 거셌던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진보 정당들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은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사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더군요.
예, 그 코스피가 어제 1조 1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에 사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지수인 그 2,000선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국내 증시 사상 그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 매도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흘간 사라진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도 무려 65조 원에 이릅니다. 8포인트만 더 빠지면 2,000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건데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아시아권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데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 증시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래도 IT 산업이 발달한 대만과 한국은 선진국 경제 회복에 과실을 좀 나눠 가지면서 이런 흐름에서는 다소 비껴나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8일 단행된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신흥시장에서 이탈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기 시작했고요. 환율도 전날보다 8원 넘게 올라 1,117원을 기록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예. 이 또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민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있죠? 예.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예,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보장하는 것 등인데요. 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달 중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월세난이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료 연체 등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세입자는 지금보다 2년 늘어난 그래서 4년간의 주거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또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인상률에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는 자유롭게 책정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인상률이 제한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도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4년치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어떡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우려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증금 올릴 게 두려워서 제도 도입에 신중하자는 논리는 결국 이 제도를 영원히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같은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감경제 경향신문 권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금요일 아침 문화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테나시아의 강명석 편집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영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죽음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최고은 씨는 단편 영화 격정수나타 격정수나타 등을 연출하면서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지병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은 데다 생활고가 겹쳐서 지난 1월 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 최고은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쪽지가 알려지면서 영화계를 시작으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 쪽지 내용은 제가 어제 말과 말로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좀 많은 사람들을 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과 김치가 있다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달라 이렇게 썼다는데요. 사망 전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옆집의 또 다른 세입자에게 이런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고은 씨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도 만화학원에서 일을 하는 등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만 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만한 돈이 없었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일을 관두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이 소식이 알려진 뒤로 영화계는 시나리오 작가를 비롯한 영화계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영화 우리 만난 적 있나요의 임진평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서 영화계 관련 인사들이 최고은 씨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중에는 을이 대부분이지만 갑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갑이라는 조직이 일원이겠지. 하지만 적당히 슬퍼하면서 섞이려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사는 제작사나 투자사 입장에 있는 이른바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은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평소에 대우가 그렇게 굉장히 나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은 씨의 죽음에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대우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드라마 작가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회당 1,00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드라마 한 편을 쓰면 그래도 이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돈을 법니다. 예.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영화화돼도 2,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시나리오 한 편에 1년 이상이 걸리니까 채택이 된다고 해도 월 200만 원대 정도를 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채택되는 거 자체가 근데 좀 어렵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1년에 수십여 편 정도 제작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하고요. 예. 어떤 시나리오 작가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도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시나리오가 채택돼도 그 사이에 영화가 엎어지거나 할 경우가 많습니다. 엎어진다는 건 이제 중도 폐기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도 개봉이 안 되는 영화들도 꽤 많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화는 정말 극히 한정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영화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 작업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비용도 안 주는 영화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 불황이라는 이유로요. 다른 영화 스태프들은 아예 연평균 소득이 623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예.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알아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너가 잘 되면 성공해라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좀 배고파야 된다 이런 그 잘못된 묵계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디 뮤지션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예, 맞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도 역시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묘하게 예술을 하려면 좀 굶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어려워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다 생활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처우가 안 좋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최고은 씨 사망 후에 영화산업노조에서는 영화 발전기금으로 실업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예로는 미국에서 몇 해 전 작가 노조가 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을 했는데요. 이때 유명 작가들이나 감독과 배우들까지 동조하면서 요구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조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노조가 결성이 되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예. 당연히 제작사하고 협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되는 영화 수가 한정적인데 영화를 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싼 임금에 쓰고 누군가 그만두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공한 소수만이 제대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계에서는 음악이나 영화를 하려면 집에 돈이 많아야 한다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모욕적일 수도 있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기도 합니다. 예. 돈이 없으면 박봉을 받고 영화나 음악계에서 그만큼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예. 개선되지 않는 한 대중문화가 그만큼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 마니아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그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생한 현실을 노래로 전달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데요. 예. 그런 뮤지션까지 힘들게 음악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런 노래를 들을 기회는 더욱 없을 겁니다. 그만큼 문화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도 줄어들 거고요. 예. 좀 어떻게 보면은 가난이 꿈도 빼앗고 노래도 빼앗고 영화도 빼앗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돈이 안 되니까 현실을 생각해서 너는 아예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잔인한 사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점에서 우선 제작사라든가 투자사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커피도 요즘에는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산지 농부들에게 죗값을 치른 커피만 마신다는 건데요. 영화나 음악도 정말 제값 하면 자칫 아, 오해할 예. 수 있으니까요. 예. 제값이라고. 예, 제값을 치른 커피만 마신다는 건데요. 영화나 음악도 제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보장돼서 공정 영화라든가 공정 음악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최고은 씨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진다고 보는데요. 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프기만 해도 좀 큰 병을 알아도 당장 생활이 흔들리고요.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굶기까지 해야 하는 사회가 살기 좋다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박봉의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살든 건강하게 살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지
않아야 싶은데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최고은 씨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숙제를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테나샤의 강명석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정묘, 영년전의 화재가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문화재 화재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숭례문은 복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잃어버린 그 역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어제 오후 2시에 서울 종묘에서 있었던 소방훈련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로 이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죠. 2월 10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목조 문화재 화재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 장비들도 선보이고 이달 안에 전국 198개 문화재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군요. 소방훈련도 좋은데 평상시에도 아무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니 체스니의 Don't Happen Twice. 그렇죠. 숭례문 화재 같은 그런 사건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60초 풍경 이하나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Oh, that's something that just don't happen twice.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2월 11일 뉴스브리핑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만에 가벼운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 서울 면목동의 한 중국집 종업원 이모 씨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삼선 짬뽕 때문이라고 합니다. 9일 새벽에 술을 마신 안모 씨가 해장을 위해서 이 중국집에 들어가서 삼선 짬뽕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예. 이 삼선 짬뽕에 해삼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 씨가 삼선 짬뽕에 해삼이 안 들어갔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하네요. 예. 이에 이 씨가 안 씨를 근처 해장국집으로 데려가서 술잔을 돌렸고 이 덕분에 두 사람은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예. 우린 사실 싸우다가도 술 한 잔으로 형님 동생 되는 경우도 있죠. 참 많죠 그런 경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안 씨가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다시 해삼 없는 짬뽕을 거론하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아, 도로 술 기운이 이제 없어지셨나요? 네, 이에 격분한 이 씨가 안 씨를 택시에서 끌어내려서 마구 때렸다고 하네요. 예. 이 씨는 경찰에서 해상값이 올라서 짬뽕에 넣으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삼선 짬뽕의 삼선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늘 땅 바다에서 나오는 진미를 예, 이제 말하는 건데요. 예. 주로 꿩고기, 송이버섯, 해삼을 의미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요즘 꿩고기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예. 송이버섯은 또 상당히 비싸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오징어, 굴, 해삼, 조개, 가리비, 새우, 죽순 이것들 가운데 서너 가지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요리업계에서는 간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꼭 해삼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를 기소한 바 있는데요. 그 행각이 특이하고 아주 대담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예. 지난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 기억하시죠? 이 경찰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때려서 합의금을 보내야 한다고 속여서 220만 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예. 이 수감 중인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가족에게도 비슷한 전화를 걸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예. 또 축구선수 차두리 선수도 등장을 합니다. 이 차두리 씨의 장인이 서울 모 호텔 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호텔에 전화를 걸어서
나 차두리인데 급하니까 돈 좀 붙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하네요. 아, 뭐 성대모사를 잘했나요? 이건 어떻게? 그러게 말이죠. 예. 이 김 씨는 차두리 선수뿐만 아니라 박찬호, MC몽 등 다른 유명인들도 사칭을 했지만 이건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자, 다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청와대 등 서울 도심의 상공을 방어하는 35mm 대공포, 일명 오리콘포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오리콘포가 불량 부품 때문에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에 미국 중기업체 T사의 국내 무역 대리업체인 N사가 포 몸통을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계약과는 달리 이 무기 제작 경험이 없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홍콩으로 이걸 보내서 다시 국내로 역수입해서 군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수입한 것처럼 꾸미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오리콘포 총 36문에 필요한 72개의 포 몸통 가운데 46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납품된 불량품이었다고 하는데 예. 이 때문에 사격 훈련 시 6문에서 파손 및 균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서 4,200여 곳의 가축 매물지의 환경오염 및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예. 이와 함께 정부는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99개 매물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매물지 주변에 옹벽이나 물막이벽 설치 등 보강 공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건 뭐 아주 철저하게 해야죠. 물론이죠. 이날 당정회의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만희 환경부 장관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정부인데 살처분부터 환경부가 같이 대응을 했어야지 왜 뒤늦게 오염이 우려된다고 뒷북을 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만희 장관은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언론이 앞뒷말을 잘라 본뜻을 왜곡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환경재앙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 구제역으로 우유 파동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원유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8% 줄어들어서 소비량보다 3만 4천여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 구제역으로 젖소 43만여 마리 가운데 7.9%가 살처분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학교 급식 등 원유 사용량의 74%를 차지하는 흰 우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공용 원료유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계약하면 왜 저 급식이 시작되니까 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계약해도 이 학교 급식에는 문제가 없다. 일단 그 흰 우유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분유나 치즈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농식품부가 우유 수입량을 늘릴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 이 3, 4월에 저율 관세로 1,260톤의 가공용 우유를 들여오고요. 상반기 중에 0%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해서 9,000톤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젖소도 들여올 계획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의장 공정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2005년 2월에 해고된 최병승 씨라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 행정3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대법원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예. 이 최 씨는 컨베이어 벨트 좌우에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돼 업무를 수행을 했고 현대차는 이들의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을 했다면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하나의 판례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파장이 있겠죠. 근데 그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대법원에 선고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이게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예. 그리고 동아일보가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통계청의 가계자산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4년 동안 한국인의 실질 재산이 6분의 1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가구당 평균 재산은 2006년 5월에 2억 4,164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2월로 오면은 2억 3,005만 원으로 1,159만 원이 감소를 하거든요. 예. 근데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가 12.1% 올랐기 때문에 이 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평균 재산이 17% 줄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구당 자산이 844만 원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인데요.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 재단인 현동학원이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이 윤모 국제어문학부 교수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그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윤 교수가 지난해 1학기 때 강의를 하면서 정부와 학교, 총장을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서 학습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예.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건, 광우병,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정치적 소재를 많이 다뤘고 이런 주제로 기말시험 문제를 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했다. 학원 측은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윤 교수는 이 사회적 문제들을 강의 시간에 소재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길을 넓혀주려고 했을 뿐이다. 징계위 회부는 사실상 정치적 견해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도록 요구하는 처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들이 졸업식이 열리는 학교 주변에 배치가 돼서 이른바 졸업방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오늘 한국일보를 보니까 실제로 졸업방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철수한 뒤에 서로 연락을 해서 졸업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서울 Y여중의 졸업생인 박모 양은 경찰이 철수한 뒤 다시 모이기로 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기자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벤트에 필요한 밀가루와 달걀도 근처 슈퍼에서 구입하면 깔끔하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학교 인근에 있는 한 슈퍼 관계자는 작년에 비하면 졸업식 날 팔려나가는 밀가루 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팔려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지방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서울에 원정을 와서 졸업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 단속에 나선 경찰분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네. 뭐 다 끝나고 저녁 때 따로 모이는 건 어떻게 했냐는 질문도 드리긴 했습니다. 네. 뭐 뾰족한 수는 좀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도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별 소용이 없는 모양이군요. 밤에 골목길, 공원 이런 데서 졸업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경찰청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남승기 인천 남부경찰서장을 어제 인천경찰청 보안과장으로 갑자기 전보 발령을 냈거든요. 예. 그 아주 눈길을 끄는 인사였는데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의경이 조현호 경찰청장에게 탄원성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에서 수면 부족이 제일 괴롭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예.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나섰는데 그 조사 결과 이 남 서장이 새벽 1시 넘어까지 근무한 대원들을 오전 6시 40분에 기상시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 또 지난달에 이 전의경 가혹행위가 이어지자 이 소속 의경들의 TV 시청을 금지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의경 관리 지침을 보면은 기본 수면 시간 8시간 그리고 자유로운 여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지난해 해피존과 스마트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자 지난해 9월 고검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착수금으로 3,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면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계약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각하 처분을 내리자 실제로 7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모두 도시철도공사 예산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대법원 판례상 회사 돈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2명도 고발된 상태였고 회사의 핵심 사업을 포함한 경영 상황을 망라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적법 여부까지 검토해서 변호사 비용을 처리한 것이다.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호 특임장관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 또 집권당 최대 계파의 좌장, 개헌 전도사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이 장관을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본인의 뜻과는 또 무관하게 차기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임 장관 취임 이후에 줄곧 공을 들여온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누차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제 한나라당의 개헌의총이 끝났고요.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네요. 개헌의총이 끝났지만 앞으로 갈 길은 좀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헌의총을 지켜본 소감, 또 앞으로 과제에 대한 의견, 또 향후 이 장관의 역할 등등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오늘 이재호 특임장관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척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앞에 한 3가지 정도의 수식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 집권당 최대 계파의 좌장, 개헌 전도사, 다 마음에 드시는 수식어십니까? 다 저인데는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 예.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마지막에 붙여드린 개헌 전도사라는 별칭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예. 예, 그게 전도사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 예. 예. 아무튼 그렇게들 세간에서는 부르니까요. 그만큼 개헌 논의에 좀 공을 들여오신 편인데, 예. 개헌 의총에는 정작 불참을 하셔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은 맡은 임무가 지금 특임 장관이라. 예. 예, 또 국무위원이 전까지 나가 앉아 있기가 예. 좀 뭐해서 안 갔습니다. 예. 모양상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군요. 예. 근데 아무튼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에 집무실에서 계속 의총 상황은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고도 받으셨고. 예, 그건 뭐 특임 장관 임무니까요. 예. 의총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런 대로 잘 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 보도는 분석은 일단 이제 3번을 하기로 했다가 2번밖에 못했다. 그리고 이제 참석 의원 수도 뒤로 갈수록 조금 줄어들어서 그 열기가 이제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건 뭐 저도 당의 원내대표를 2번 해봤습니다만 의총은 특별한 사안이 있어도 의원들이 그렇게 이번처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 나왔으면 아주 성공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총을 하다 보면 끝무렵은 또 다 나가죠. 근데 이제 그래도 개헌 의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좀 열기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아무튼 아니, 개헌 의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죠. 아니면 한 40~50명 나왔죠. 그 평가는 아무튼 좀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정몽준 전 대표는 역시 비슷하게 좋게 평가를 내리시더군요. 어저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친박 진영에서는 그렇게 큰 발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침묵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친박 진영에서 이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 의총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당의 논의기구에는 참여하는 것이 당인의 자세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생각이 다른데 뭐 다르다는 이야기를 안 해도 이미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다. 어저께 트위터에 올리셨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7번째 단상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쭉 올려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누구나 박근혜 전 대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골리앗이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일단 큰 상대라고 보십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여자인가요? 골리앗 장군이? 아니죠. 그 애들로 표현하셨습니다만 분석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이 다윗이 형국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 개헌을 반대하는 장벽은 골리앗 장군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는 건데 이제 점차 개헌 단상에 나가다 보면 골리앗이 누군가가 나오게 되겠죠.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글쎄 골리앗 장군이 저도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만 골리앗 장군 여자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로 표현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큰 상대다니까 그만큼 개헌으로 추진한다는 그 정국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개헌 정국이 어렵게 하는 그 핵심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따지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그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선 전 대표도 개헌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4년 중임 개헌이 소신이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 뭐 바로 그 얘기로 들어가죠. 개헌의 방향성에 있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4년 중임제도 예. 뭐 이렇게 논의 대상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아니지 않느냐.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국 추진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평가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개헌하자고 하는 그 원 취지는 권력 구조는 그 한 부분이고요. 예. 87년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개헌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87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신헌법의 토대에다가 권력 구조만 5년 단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예. 유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질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헌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이제 그것에서부터 23년이 지났으니까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세월도 변했고 국제관계도 변했고 세계도 변했고 이 틀에 맞는 이 시대 정신에 맞는 미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헌법을 지금쯤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 하는 데서 개헌이 필요성이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데 이게 필요한 제도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예, 예.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나라당의 친이계 의원들도 예. 지난번 이제 설 연휴 때 각 지역으로 다녀온 다음에는 그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하냐라는 지역 민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뭐 야당 의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저희도 몇 번 인터뷰해 봤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는 면에선 현실성이 다 떨어진다고들 얘기하는데 이재호 장관께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치인은 역사에서 현실성이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의 방향에 옳은 일이면 예. 추진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덕목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유신을 반대하고 군사 독재와 싸울 때도 사람들이 다 내보고 그 안 되는 일 왜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 그 안 되는 일 왜 맨날 너 혼자 감옥만 맨날 다니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거 왜 다 안 되는 일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지 그거 왜 하느냐. 그래도 결국은 그게 저 혼자 이룬 건 아니지만은 예.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끝내는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옳은 거는 역사에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지금의 개헌을 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대통령이 임기를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헌법으로는 장애가 많으니까 예. 이거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겠다는 건데 이거는 역사의 방향에서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세간에도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진작에 좀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집권 4년 차고 또 과거 정권에 봐서도 그 참여정부 때도 역시 정부 말기에 개헌 논의가 나왔었던 거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특히 이번 그 개헌 논의는 이른바 친이계 결집용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저도 뭐 많이 신문에도 보고 예, 이른바 레임덕 방지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시기 문제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 차기 대선이 딱 2년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이 1년 동안 개헌을 하고 내년 1년 동안 대선을 준비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대선을 너무 2년 전부터 준비하면 국민들이 피곤해지죠. 예. 그러니까 금년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치에서 임기 5년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한 황금기입니다. 예. 큰 선거도 없죠. 예. 큰 지금 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예정된 큰 일들이 없죠. 예. 금년 1년 동안은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이 정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1년 12월까지 개헌과 정치 개혁을 이루어도
뭐 개헌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선거구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정치의 질곡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 정치 개혁을 금년 1년 동안 하고 내년 1년 동안 대선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물론 이제 그 금년에 뭐 큰 선거, 재보선 빼놓고 뭐 큰 선거가 없고 어찌 보면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또 반대편에서 보자면 그 원튼 원치 않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제 집권 4년차 되면 조금씩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른바 레임덕 현상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른바 이제 친이계 결집력의 와해, 뭐 월박 현상이라고 예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다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 이것으로서도 물론 그 개헌이라는 커다란 명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갖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지요.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정치를 지금 4선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여러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어떤 계보가 무슨 개헌이다, 다른 카드를 갖고 세를 결집한다고 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나 또 제가 제 특임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개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순간 이 개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정권을 운영해 보니까 현재 헌법이나 이런 정치 체제로 다음에 누가 들어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힘드니까 이 정권 하에서 선진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물려주겠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라면 의도지. 다른 개인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정책 의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이가 결집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친이가 결집 안 하고 이런 일은 정치권에 없습니다.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는 물론 이제 그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4년 중임제 얘기를 한 바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서 친이 쪽에서 친박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향후 집권 구도로 놓고 볼 때 만일에 이건 뭐 선거는 치러봐야 되는 겁니다만은 유력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나중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집중되는 어떤 대통령의 힘을 좀 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개헌에는요.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가의 총체적인 사안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빠져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러고 사람들이 너무 서두는 감이 있는데요. 너무 일찍부터 서두는 감이 있는데 아직 대통령 선거는 2년이 남았습니다. 2년 이후에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2년 전부터 대통령에 나온다든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거는 국민들을 많이 피곤하게 합니다. 2년 동안에 그걸 계속해서 그 프레임 속에도 국민들이 시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들 모두 너무 일찍 서두는 감이 있고 지금은 다음 대선을 위해서 서둘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도록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해야 후보가 누가 되든 자 당신들이 국민들이 5년 동안 맡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고 나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공감을 얻지 정권을 성공하지를 못해놓고 다음에 가서 또 정권을 달라든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을 시켜서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긴 했지만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이 만든 정부고 한나라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적어도 금년 1년 동안은 한나라당 사람들은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거나 주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누구든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올인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선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개헌 특위와 관련해서는 뭐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예. 개헌 특위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전부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지도부 쪽에서는 홍준표 최고위원이 어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예. 얘기를 했고요. 반대한다고. 하려면 뭐 그 당대표 개인 사내에 만들든가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본 21쪽,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여기서도 개헌 논의에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고 당내 문제부터 사실은 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당내 그 정도 문제는요. 예. 저희들이 야당을 10년 해봤습니다. 예. 그 정도 문제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세종시 우리가 문제라든지 예. 그동안에 당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정도의 반대 의견은 있는 것이 예. 여당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4월 13일 의원총회에서 기본 당론을 예.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한다로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당론이 틀 안에서 의견을 뭐 다소 반대한다든지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크게 그는 뭐 알겠습니다. 네,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예, 현실적으로 보자면 친박 진영의 숫자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또 최고위원들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조금 파열음이 들리고 또 민본 21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분위기상 그렇게 좀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사실이고 예. 그래서 그 이재호 장관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예. 뭐 흔히 쓰는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예. 어떻게 잡혀 있으십니까? 당내 여론이 의원의 수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건 예. 송 교수님 지적 정확합니다. 예. 꼭 수만 갖고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야당이나 이 시점에서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예. 87년도 헌법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나머지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대화 토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의 개헌 기구가 그게 뭐 대표위원 산하가 됐든 정책위장 산하가 됐든 어쨌든 공식적인 당내 개헌 기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개헌 기구가 당내에서 개헌의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를 종합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 개헌 기구가 주로 해야 될 일은 야당과의 협상입니다. 예. 야당과 어떻게 단일한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가.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예. 더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물론 그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야당도 뭐 입장이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조금 이따 질문 드리도록 예. 하고요. 과연 이제 18대에서 가능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정몽준 전 대표는 어제 저하고 인터뷰에서 18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조금 뭐랄까요. 18대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이재호 장관께서는 18대 내에 꼭 아무튼 금년 내에 예. 이뤄야만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18대 안 하면 19대도 못하고 19대도 예. 못하면 20대도 못합니다. 예. 그거는 금년이 적기라고 하는 것이 금년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선 1년 전 예. 각 당의 경선 후보 선거하기 한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 진영들이 다 당황하죠. 예. 대선 지형이 흔들어지니까. 예. 지금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 금년 안에 각종 정치 개혁을 개헌을 포함해서 이루어내도 다음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 대화 설득을 지속하다 보면 저는 금년 안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조금 좀 민감한 문제 한 예.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헌의총 이후에 개헌 문제로 해가지고 이른바 친박 진영이 더욱더 좀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의총 중에 강명순 의원이 한 말, 박근혜 전 대표는 개발 독재 시대에 호의호식했다라는 발언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현재 친박 진영의 개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한 단면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강명순 의원의 발언에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순 의원, 저희 당이
국민들 앞에 제가 정직해야 되니까 예. 뭐 개파가 없다든지 뭐 개복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예. 엄연히 친이가 있고 친박이 있고 지난 대통령 당시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구분이 있는데 우선 강명선 의원은 그 어느 쪽에 속한지 어쨌든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친이라는 진영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명순 의원이야말로 친이 친박을 떠나서 의원 고유의 개인의 그런 그 자격과 개인의 그 어떤 경험과 품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강명순 의원 발언이 내용 여하간에 그것이 친이 친박의 갈등이 고리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어떤 계보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계보는 떠나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식에 혹시 그런 인식에 이재호 장관께서는 이게 뭐 동의하시냐고 드리기 좀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좀 전해드린 말씀 듣고 얘기 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MBC 라디오 예, 이재호 특임 장관과 지금 스튜디오에서 특히 이제 개헌을 좀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님. 예. 친박 진영 얘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왔는데요. 마무리 겸 해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뭐랄까요, 개헌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당내 친박계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향후에라도 박근혜 전 대표를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능할까요? 예, 전 뭐 그런 기회가 오면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예. 뭐 혹시 타지나 해보셨고요? 아직은 뭐 타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몇 차례 타진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별 대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개헌을 두고는 뭐 우선 뭐 제가 만날 성질은 아니지만 당 대표, 원내대표가 개헌을 추진하니까 그분들이 먼저 만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개헌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또 저도 특임 장관으로서 국회의원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 제 임무니까 제가 개헌을 두고라도 기회가 오면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유시민 전 장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이외에 다른 것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좀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4년 중임제라든가 하는 것은 그냥 들러리 아닌가라는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개헌을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주장하는 안만 갖고 관철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제 뭐 야당도 앞으로 들어오면 야당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당내 또 계보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모아 갖고 그 여러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들이 생각이 권력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대로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분명히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재호 장관께서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해 오셨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야당 때는 반대를 했는데요. 야당 때는 뭐 개헌제를 반대했는데 지금 이제 여당이 되어서 또 보고 또 제가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외국에 가서 한 1년 동안 또 머물고 또 공부를 좀 제가 해보니까 이대로 갖고는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없애니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 개인적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고 이제 당내에서 개헌 특위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학자들의 견해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꼭 이대로 된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진헌법이 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저런 제재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안이 나오면 저는 그걸 승복할 생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지금 말씀하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의 그 생각과 같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아직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헌법에 개헌이 논의됨에 따라서 그 논의에 맡긴다는 이야기시지 예. 특별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정치권이나 세간에서 당연히 이재호 장관의 생각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건 뭐 이견이 없으시겠죠. 그 뭐 꼭 그렇지만 않겠죠. 예. 제가 맨 앞에 세 가지의 별칭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물론 부담스럽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부정은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건 전 복심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야당 쪽에서는 개헌 특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기로 야당 쪽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나라당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까지 나왔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기상 이것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에는 반대하라는 것이 공식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수를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제가 특임 장관이 되어서 한 6개월 동안 여야 의원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이 개헌에 반대하는 수는 오히려 여당 안이 더 많지 야당은 더 적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정치 상황이 야당의 선뜻 개헌 테이블에 나오기가 좀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잘 풀어지면 저는 야당도 개헌 테이블에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저희들이 몇 번 인터뷰해 본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제가 야당 대표할 때도 항상 그랬으니까요. 여야당 원내 대표할 때도. 예. 지금 제가 야당이라도 지금 한나라당이 논의하는 개헌 테이블에 나가자라고 당론을 모으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달 지나면 그게 쉽지 않다고 다 동의하셨는데요. 몇 달 지나면 이젠 더 시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장관께서는 앞으로 딱 6개월만 개헌 문제 가지고 뛰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잘못 전달된 거고요. 그런가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이제 6개월도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로드맵이라 할까 금년 연말까지만 개헌을 해도 연말 정기국회까지만 개헌을 해도 내년도 선거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개헌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저희가 아주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국회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투표까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합쳐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달을 지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여야가 합의만 하면요. 개헌은 60일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발의하고 2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의결된 지 30일 안에 국민투표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뭐 20일 만에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고 통과되고 국민투표는 뭐 열흘 만에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시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 입장은 또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긴 했네요. 영수회담 문제하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지금 여야가 뭐 전혀 이게 해결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선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건 옛날 군사독재 때 쓰던 용어고 우선 좀 정치가 좀 바뀌어가야 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냥 한나라당의 명예당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용어 자체도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해갖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대통령과 만나자. 이렇게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야당이 옛날 생각만 하고 대통령만 만나면 뭐든지 해결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대통령 역시 여당의 대표와 여당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여야가 당 대표회담을 먼저 좀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 이렇게 나가면 순서가 좀 빨리 안 풀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뭐 꼭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아무튼 이른바 대선 주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저는
대선 주자로 본다면 저는 진짜 다윗에 불과하니까요. 예. 제가 뭐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거하는 대통령을 만드는데 제 전부를 바치는 것이 지금의 제 소명이지. 예. 아직 그건 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직이라고 하시면 받아 쓰는 기자들은 이거 다 알아서 또 해석하게 그건 뭐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인데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민중당의 이재호와 한나라당의 이재호.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많이 좀 그때는 젊은 혈기 때고 지금 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데 달라진 점은 그때는 이재호 눈으로 세상을 봤고 세상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이었고 지금은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지혜를 좀 갖게 되었죠. 좀 달라진 점이고 같은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열정이나 충정 이건 뭐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정치가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 철학도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호 특임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도 공공질서는 며칠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가족인 추반반, 추벤벤, 과추딘, 추딘, 도 진술을 받기 위해 역에 가야 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오늘의 스캔들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내일 세션이 열리자마자 장티그룹의 주가는 확실히 급락할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주주들의 질문, 빚을 갚는 은행, 계약을 해지하는 파트너 등 오늘부터 그의 사업 제국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해의 나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어서라. 지폐를 커피잔 밑에 넣고 가자. 네, 저는 바에서 나왔어요. 내 뒤에 있는 모든 소음과 혼란은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햇빛도 아름답고 바람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나는 공기마저도 자유의 맛을 느끼고 있음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